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필리핀 대 이제 태국. 자, 요거는 이제 아시안 챔피언십 4강 1차전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전은 필리핀 홈에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팀 다 뭐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4강에 이제 올라왔을 정도로 이제 이번 대회에서 지금 좋은 활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리그에서 1승 3무를 좀 기록해 이제 2위로 4강에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전승을 거두며 이제 무난히 이제 1위로 이제 4강에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좀 양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필리핀이 조별리그 무패로 4강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 조별리그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 뭐 라오스, 이제 미얀마와 같은 이제 최약체 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인도네시아 상대로 이긴 것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 명 좀 퇴장을 당한 게 좀 컸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필리핀이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간 거랑 별개로 좀 조별리그 이제 좀 경기를 좀 봤을 때는 베트남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둔 걸 제외하면은 자력으로 필리핀이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경기는 딱히 없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자, 아무튼 좀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좀 경기 과정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거죠. 필리핀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이 빠진 채로 대회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팀들과 이제 좀 체급차를 좀 보이며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경기력이랑 조직력도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비교적 좀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이 훨씬 좋았던 그런 좀 태국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가요.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4강 진출 팀이라는 입장은 동등하긴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지금 뭐 태국이 뭐 필리핀보다는 뭐 전력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태국이 약간 이런 이점들을 좀 잘 활용해 그래도 이제 1차전에서 뭐 비록 원정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력이나 뭐 이제 공격적인 부분과 더불어 현재 뭐 경기력도 이제 태국이 더 좀 나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1차전이 태국이 원정이라고 해도 저는 태국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태국 승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걸프컵 경기 쿠웨이트 대 카타르. 자, 일단 이제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한 명 퇴장당한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오만에 이어 이제 2위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 선수 한 명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 좀 퇴장을 당했고, 그 후에 바로 이제 쿠웨이트가 역전골을 좀 넣으며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었죠. 물론 뭐 이제 쿠웨이트가 좀 잘한 게 있긴 하지만 그 경기에서는 대체로 좀 홈콜이 좀 심했을 정도로 쿠웨이트가 좀 심판에 의한 좀 판정으로 인한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오만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A조 꼴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전에 이어 오만전에서도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거기가 확실히 좀 다른 뭐 월드컵 예선에 비해 이번 이제 걸프컵에서는 이제 카타르의 좀 경기력이 계속해서 좀 기대 이하의 모습 좀 보이고 있고, 그게 좀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가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경기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골 득실까지 고려해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4강 진출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초반부터 좀 카타르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카타르가 뭐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득점적인 부분은 좀 기대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잘 좀 허용해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가 뭐 이제 이번 대회에서 그런 수비 뒷공간을 잘 공략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카타르의 좀 실점 위험도 이제 좀 생각보다 좀 클 수가 있다. 약간 좀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이제 카타르나 뭐 이제 쿠웨이트나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기대할 만한 좀 요소가 좀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카타르에 비해 이제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쿠웨이트의 좀 수비가 이제 대체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좀 공세를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좀 카타르 상대로 수비적으로 이제 쿠웨이트가 이제 플레이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쿠웨이트도 뭐 마냥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기는 많이 무리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최근 세 경기 모두 카타르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현재 이제 카타르의 경기력이 이제 저점인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쿠웨이트의 홈콜이 이제 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쿠웨이트 홈에서 카타르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쿠웨이트 프랜승 쪽으로 변화도 할게요. 쿠웨이트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웨이트 프랜승의 2.5죠.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 오만 경기. 이 경기는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 이제 원정 경기라고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이제 직전 쿠웨이트전에서 이제 좀 한 명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현재까지도 결장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개최국인 쿠웨이트 상대로 역전패를 좀 당했고, 그리고 설상가상 이제 주축 수비수인 이제 쿠아디오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대회에서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경기력은 좀 나쁘지 않지만 이제 좀 경기력 대비 좀 생각 이상으로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좀 조별리그 좀 탈락 위기를 좀 맞이한 그런 아랍에미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만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카타르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력에서도 카타르에 비해 많이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카타르 상대로 이제 이긴 걸 이제 토대로 현재 A조 1위에 올라선 그렇죠 오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를 봤을 때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이제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이제 4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골득실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일단 무조건 좀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이제 4강 진출이 이제 좀 가능해지는 그런 좀 아랍에미리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초반부터 이제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좋다 보니까 좀 최대한 좀 템포를 늦추며 이제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하다가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이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카타르와 이제 쿠웨이트 경기랑 좀 굉장히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쿠웨이트와 달리 이제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이제 좀 수비가 이제 좀 되는 팀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좀 실리적으로 약간 좀 결과를 좀 만들 만한 그런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는 만약에 이제 오만이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나선다고 해도 이제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오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좀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4강 진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급할 이유가 이제 없는 상태고, 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좀 급한 쪽은 지금 아랍에미리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오만이 카타르에 이어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잡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크게 안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가 경기력이 물오른 뭐 오만 상대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 4강에 좀 진출할 가능성도 다소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가능성 있는 접근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 경기는 네, 아랍에미리트 햄문화 안 그러면 이제 무승부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 네, 이제 어느 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좀 아랍에미리트가 솔직히 뭐 이제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좀 뭐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요거는 뭐 오만이 충분히 좀 잘 지켜서 뭐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날 만한 좀 경기일 것 같기도 때문에 요거는 뭐 햄무알 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아 그러면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뭐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5만의 더 진출 가능성을 좀 높이 좀 보고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걸프컵 두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있을 EPL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브라이튼 대 이제 브랜트포드. 자,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웰백 그리고 이제 할리제루드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몇몇 좀 결장자들도 추가로 있는 그렇죠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옌센 그리고 빈노 그리고 반데버그 등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렇죠 브랜트포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라이튼이 좀 최근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뭐 5경기 기준 3무 2패로 좀처럼 승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극심한 슬럼프에 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선취골을 넣어도 그 리드를 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팀한테 동점 내지 역전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흐름이 넘어가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자, 그만큼 최근 좀 브라이튼의 거죠 리드 유지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뭐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며 이번 시즌 홈 첫 패배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브라이튼만큼 이제 브랜트포드의 좀 최근 흐름도 좀 좋지 못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기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역습 전개가 좋지만 그만큼 좀 역습에 좀 취약하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특히 이제 다른 거보다는 뭐 역습으로 인한 그렇죠 실점 위험이 보다도 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좀 역습으로 인한 좀 실점 위험이 이제 좀 클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되지도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브라이튼이 지금 브랜트포드 상대로는 이제 강했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리그 기준 브랜트포드가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브라이튼이 더 유리한 요소가 이제 많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브라이튼의 그런 흐름이나 경기력이 이번 시즌 중 이제 최저점일 정도로 현재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4대 그런 브라이튼의 승 배당을 좀 가져가는 거는 좀 배당 대비 좀 전혀 메리트가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뭐 요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랜트포드가 이제 브라이튼의 좀 발목을 잡아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충분히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브라이튼의 그런 1.4대 승배당을 좀 가져갈 바에야 차라리 이제 좀 배당이 비슷한 브랜트포드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브랜트포드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트포드 2프랜승에 3.5 기준 오버로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입스위치.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 그리고 베나이트, 그리고 진첸코가 결장 중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사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팰리스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한 좀 몇 달간의 그런 좀 결장이 좀 예상됩니다. 자, 거기가 확실히 아스날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좀 사카가 이제 몇 달간 이제 좀 빠지게 되는 거는 이제 아스날한테 있어 좀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원정팀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결장 중이네요. 자, 일단 이제 아스날이 이제 직전 경기 뭐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지금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이제 1위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아스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첼시가 좀 풀럼 상대로 좀 졌기 때문에 이제 아스날이 이제 좀 첼시를 좀 제칠 만한 그좀 요인도 좀 충분히 좀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잡을 만한 경기는 확실히 좀 잡고 가야 되는 그저 아스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6회 상대로는 홈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4대0 대패를 좀 당해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뭐 입스위치가 이제 한때 뭐 토트넘 상대로 이기거나 이제 맨유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는 등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일 때가 있었지만, 이제 12월 들어서는 이제 뭐 패배하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확 지금 내려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전보다 좀 모멘텀도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입스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아스날이 좀 입스위치 진영에서 볼을 좀 오래 소유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려 이제 좀 침투에 좀 취약한 이런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스날이 좀 침투 플레이 위주로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가 어느 정도 좀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날의 좀 공격이 좀 막히거나 좀 턴오버가 좀 발생할 때 종종 약간 좀 역습을 통해서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좀 내가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뭐 아스날이 좀 이제 홈에서 좀 중원 장악을 하면서 이제 입스위치 진영에서 이제 볼을 좀 오래 좀 소유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일단 뭐 이제 1월부터 뭐 아스날이 이제 사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홈 브랜트포드,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그리고 좀 맨유를 좀 연달아 좀 상대해야 할 만큼 아스날의 그런 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더더욱 좀 일단 뭐 잡을 만한 경기를 확실히 좀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뭐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사카의 부재가 크게 좀 느껴질 게 없을 만큼 현재 좀 양 팀의 좀 체급차가 크고,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뭐 홈인정과 더불어 두 팀의 분위기 차이도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 경기는 아스날이 홈에서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스날의 승부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핸디가 그 이제 포르토에서 저 배당이 나올 때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좀 떨어졌었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떨어져도 뭐 마인승을 뭐 볼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 싶어서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스날 승, 마인승의 3.5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아시안 챔피언십 4강전, 그리고 걸프컵, 그리고 이제 EPL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